1991년 3월의 부산. 바닷바람이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어느 날 한 여대생이 호련히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짧은 여행길, 그녀는 분명히 부산항을 밟았고 또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단 하루 만에 감쪽같이 끊기고 말았죠.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실종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제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하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7일 오전 9시 45분경. 일본 오사카에서 배편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이는 당시 일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세 여학생, 여기서는 가명으로 다카하시 미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고 가족에게도 한국을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입국 당시 그녀의 신원과 여권 기록은 명확히 확인됩니다.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시각 역시 오전 10시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오는 부산 시내에 있는 한 뉴스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 역시 숙소 기록과 당시 직원의 증언으로 뒷받침됩니다. 숙박 카드에는 또렷하게 일본어로 그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 20분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그녀가 짐을 풀고 시내로 나간 건 오후 3시 무렵.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밝은 표정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그녀는 시내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를 방문합니다. 가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기념품 몇 가지를 고르고 수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영수증 또한 당시 날짜로 남아있어 이 행적은 확실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20분경 그녀가 부산 시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동승자들의 기억에 의하면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창가에 앉아 있었고 목적지 표시는 해운대 방향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발자취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사건의 시간표는 분명합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45분 부산항 입국.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뉴스텔 체크인.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기념품점 결제.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 해운대행 버스 탑승. 그리고 그 이후 기록은 끊겼습니다. 3월 28일 오후 뉴스텔 측은 미오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행객들 중에는 늦게까지 시내를 구경하거나 술자리를 가진 뒤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새벽을 넘어가도록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숙소에 돌아오지 않자 사태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3월 29일 오전 9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즉시 부산항과 해운대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탄 버스의 노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가 특별한 이상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기념품점 결제 내역과 버스 정류장 목격담까지 샅샅이 재확인했지만 그 이후 미오의 행방은 단절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지역 일간지에는 부산 찾은 일본인 여대생, 흔적 없이 사라져라는 제목이 실렸고 방송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1991년 당시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실종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본 국적이라는 점은 사건의 무게를 한층 키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곧장 특파원을 부산으로 파견해 현장 취재를 이어갔고, 도쿄의 주요 방송사에서는 한국 여행 중 돌연 사라진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적 관심사로 번졌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절박했습니다. 실종 소식을 접한 미호의 부모는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수색 현황을 확인했고, 직접 시내 곳곳을 누비며 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카하시 켄지가 먹는 현장에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절대로 연락도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해운대 해변과 시장 골목을 헤매며 미호를 찾았지만 작은 단서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갔습니다. 산책로, 유흥가, 항만 주변까지 조사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에는 도심 곳곳에 CCTV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거의 전무했고, 결국 경찰은 버스 하차 이후 그녀의 동선을 복원하지 못한 채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윽고 언론은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갔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과 더불어 여러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 가출을, 또 다른 이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미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뒤 뜻밖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부산 시내의 한 상점 주인이 경찰에 제보를 한 건데, 3월 28일 오후 2시경 가게 앞을 지나던 여성이 미호와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격담은 불확실했습니다. 제보자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여성이 정말 미호였는지 단정 지을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해운대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한 행인이 외국인 여성이 길을 묻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시각은 28일 오후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버스에서 내린 뒤 잠시 해운대 근처를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진이나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수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단순 실종인지, 혹은 자발적인 잠적인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나 평소 성향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잠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가족과 경찰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한국 경찰과 일본 측이 협력했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실종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모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단순한 범죄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